자, 전기기사 꿀팁. 정전기 한 방에 끝내기.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면 그룹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 그룹으로 나오는 경우는요. 첫 번째가 구면입니다. 구면. 구면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평면입니다. 그냥 무한평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또 하나가 평행판입니다. 자, 평행판. 우리가 문제로 나올 때 어떤 면의 형태로 나오는가라는 걸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구면이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반지름이 A로 되어 있는 이런 구 모양이다. 평면이면요. 자, 이렇게 그냥 무한평면이에요. 왼쪽 면과 오른쪽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면. 그래서 왼쪽 면에도 플러스, 오른쪽 면에도 플러스 이렇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 평행판이면요. 자, 이런 평면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어떤 면의 형태가 나왔는데 이 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면이 나왔을 때 자, 결국은 전하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전하 Q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바뀌는 겁니다. 바로 로 S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면전하 밀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면전하 밀도. 자, 당연히 쿨롱 퍼 제곱미터. 자, 로에스라는 이런 기호로도 주고요. 어떤 경우는 또 시그마 이런 것도 표현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면전하 밀도 이렇게 주어지면 그 면전하 밀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텐데 자, 우리 보시면요. 만약에 구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구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전개의 세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겁니다. 전개의 세기. 자,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할까? 자, 이때 전개의 세기는요. 구일 때는요. 바로 구 표면의 전개의 세기입니다. 구면의 표면이에요. 표면 전개의 세기가 바로 입실론 제로분의 로 S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입실론 제로분의 로 S가 구표면의 전개의 세기가 된다. 구표면의 전개의 세기. 자, 그러면요. 이 구면 공식을 그대로 다 쓸 거예요. 평면과 평행판에 다 쓸 겁니다. 그러면 자, 평면은 어떻게 되죠? 평면은 자, 이렇게 평면인데 왼쪽도 플러스 로 S, 오른쪽도 플러스 로 S로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는 모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두께가 이렇게 있는 요런 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우리는 그냥 뭐로 봅니까? 그렇죠. 그냥 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평면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행판인데 이쪽이 플러스 로 S, 이쪽도 플러스 로 S로 봤을 때 이쪽과 이쪽으로 구성되는 건 뭐예요? 바로 평면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바로 전개의 세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 공식에 대해서 반이에요. 왜 반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하죠. 어차피 우리가 평면은 양쪽 공간이 있잖아요. 왼쪽 공간과 오른쪽 공간인데 단위 전하를 내가 하나를 놔서 그 단위 전하가 이 전하로부터 받는 힘을 전개의 세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전하를 놓는 위치를 왼쪽에 놓을지 오른쪽에 놓을지 둘 중에 한 군데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평면이 가지는 전개의 반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S 2분의 1만 취급하는 거예요. 자,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그 이유만 알면 우리는 전개의 세기 공식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면에서 평행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평행판. 자, 평행판은요. 우선 두 가지를 표현할게요. 왼쪽에 로 S, 플러스 로 S, 오른쪽에 플러스 로 S.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플러스 로 S인데 또 하나는 마이너스 로 S예요. 자, 이렇게 이제 평행판이 표현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 평행판과 평행판 사이를 우리는 안쪽이라고 할게요. 안쪽. 여기도 안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평행판일 때는 안쪽이 뭐예요? 판 사이가 안쪽이에요. 그리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 우리는 바깥쪽으로 본다 이 말이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바깥쪽으로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첫 번째 평행판에서 나온 그림의 조건 보세요. 그림의 조건 보면 위에 있는 평면의 조건하고 어떠냐?
평면의 조건하고 어떠냐? 외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똑같다 이거죠. 외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쪽 두께를 이렇게 그냥 아주 가깝게 만들어 버리면 평행판이라 하더라도 평면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행판에서 전개를 구할 때 안쪽 전개와 바깥쪽 전개를 나누게 되는데 이때 바깥쪽 전개가 이 공식과 똑같다.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에스다 이거죠. 그럼 안쪽은 어떻게 됩니까? 안쪽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왼쪽도 플러스고 오른쪽도 플러스면 안쪽에다가 1쿨롱의 전하를 놓게 되더라도요. 왼쪽 면과 오른쪽 면에서 같은 힘으로 이 전하에 힘을 작용시키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해서 힘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전개는 0이 된다. 자,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전개는 플러스에서 시작을 하고 끝나는 위치가 마이너스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이때는 안쪽에 전개의 세기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안쪽에. 그리고 바깥쪽에는 전개의 세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왼쪽과 오른쪽 구간으로 나눠지지 않잖아요. 평면처럼 왼쪽 공간, 오른쪽 공간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안쪽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입실론 제로분의 로에스라는 원래 면에 대한 기본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어떤 경우에 2분의 1로 나눠지는 거냐? 어떤 경우에 2분의 1로 나눠지는 거냐? 요것만 구별할 줄 알면 면에서 나오는 전개는 모두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공식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자, 면 그룹에 대해서 전개의 세기가 모두 정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위를 구할 차례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면에 대한 전위를 구하라는 문제는 지금 평면에 대한 전위와 그 다음에 평행판에 대한 전위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평면에 대한 전위와 평행판 중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구면에 대해서 우리가 전위를 구한다면 구도체의 표면의 전위를 구할 때 표면 전개 2에다가 반지름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2에다가 a를 곱해버리면 나오기 때문에 공식 그대로 입실론 제로분의 로에스 곱하기 a 이렇게 해주면 이 구면에서의 어떤 전위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공식은 보통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질 않는다. 자, 그 대신 우리가 구도체의 전위를 구하는 공식은 전개의 반지름 a를 곱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 전개의 세기를 보통 절연 내력이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평행판에서 전위를 구해보면 요건 무한대 나옵니다. 그리고 평면입니다. 평면. 죄송합니다. 평면에서 전위를 구할 때 무한대입니다. 평면, 전위, 무한대. 자, 우리 선에서도요. 선에서도 전위 무한대였죠. 평면도 전위가 무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판에서 전위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자, 플러스와 플러스 전화로 대전되어 있는 경우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자체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빼고 자, 평행판 중에서 한쪽은 플러스 다른 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는 A도체, B도체 각각 이렇게 A도체 플러스 B도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도체와 도체 사이에 바로 전위차 요 VAD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VAD 이게 바로 뭐다? 평행판 사이의 전위차입니다. 자, 이때 이 안쪽에 전개의 세기, 안쪽의 전개의 세기에다가 뭐를 곱합니까? 그렇죠. AB 도체 사이에 간격 D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입실론 제로분의 로S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로SD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거리를 곱해주면 또는 반지름을 곱해주면 전위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평면 같은 경우는요, 무한 원점까지 가버리죠. 예, 거리를 무한 원점까지 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어디에서 지금 전위가 나오느냐? 바로 면에 대한 거는요. 구면일 때 전위하고 그다음에 평면일 때 전위하고 평면일 때 전위하고요. 그다음에 평행판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고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는 요런 모양에 대해서 전위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은 이제 뭘 구해야 될 차례입니까? 정전 용량 구해야죠. 정전 용량, 그렇죠? 네, 정전 용량은, 자, 구면에 대해서 정전 용량 우리 아까 표현했죠. 구면에서 우리가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구면의 정전 용량이고요. 자, 평면에서는 우리가 정전 용량 표현 안 합니다. 평행판 중에서도 플러스 대전돼 있을 땐 안 합니다. 전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전 용량을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위가 어디서 표현이 됐느냐? 평행판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로에스로 대전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공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때 정전 용량을 구하려면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로에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S분의 Q라는 걸로 표현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Q를 지우고 S를 밑으로 내려놓은 다음에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페럿이죠. 네. 자, 만약에 어떤 면적을 1제곱미터로 준다. 1제곱미터로 준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D분의 입실론 제로 이렇게 페로포메타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에 대해서 정전 용량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면그룹에 대해서 전개세기, 전위, 정전 용량까지 모두 지금 표현이 됐는데 마지막 저항 R에 대한 내용은 이 면그룹에 대해서는 출제가 거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표현을 해본다면 구면에서 정전 용량이 나왔죠. 그 다음에 평행판에서 A도체, B도체 플러스 마이너스를 줄 때 정전 용량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 나와 있는 이 조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뭘 표현한다? 저항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항R을 뭐 굳이 표현한다면 4파이 A분의 로우로 우리가 이미 구도체에서 저항을 표현해 본 적이 있고, 자, 정전 용량이 주어지는 이 경우죠. 이 경우는 바로 뭐예요? A도체 플러스 B도체 마이너스 전하를 대전하는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이때 저항을 구한다면 바로 공식이 뭐가 나오느냐? 고유저항 로우 그 다음에 S분의 L이 나오게 됩니다. L 대신에 D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디를 우리가 위로 뭐 이렇게 적는다면 S분의 로디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 그룹에 대해서 전개세기, 전위, 정전 용량, 저항까지 모두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표현한 이 저항 공식은 우리가 회로 이론이나 또는 전력공학에서 도체 저항을 로우 A분의 L입니다 라는 이런 공식으로 쓴 경우하고 같죠. A를 같은 면적으로 보는 거고 요 D를 길이로 본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지금 이 평행판에서 저항 공식으로 유도가 됐다. 근데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되질 않는다. 자, 구도체에서 저항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미 우리가 점 그룹에서 이미 배운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앞의 내용과 그냥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 그룹에서 출제가 되는 건 전개, 그 다음에 전위, 그 다음에 정전 용량에 대한 공식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굉장히 잘 됩니다. 자,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공 중에 있는 임의 구도체 표면 면전화 밀도가 시그마로 주어질 때 구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 당연히 공식 4번이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시그마 대신에 뭐라 썼냐면 로에스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에스 대신에 시그마로 들어가 있는 공식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두께 A로 무한히 큰 대전체가 있다. 이 양측의 표면에 플러스 면전화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네요. 야, 양쪽에 다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전하가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을 때 이 대전체 좌측 공간의 전 P의 전개는 무엇이냐? 자, 이건 우리가 지금 하나에 이 두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플러스면 이건 그냥 평면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평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왼쪽 구간만 구하겠으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반, 그렇죠. 반만 취급하는 거예요. 반만. 그래서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1번이 정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X가 0인 점과 A인 점의 무한 평면에
자, 각각 면 전화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대전됩니다. 자, 지금 우리 면이 지금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좌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걸 우리가 X좌표를 한번 해볼게요. X좌표. X가 지금 0인 공간이죠. 0인 공간. 그 다음에 또 X가 A인 공간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평행판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해보자 이거죠.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여기 0이고요. 자,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로 S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로 S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 X가 A보다 크다. 자, X가 A보다 크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단위 전화를 내가 요 평면 바깥으로 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A보다 더 큰, 더 먼 곳에다가 1콜롱이라는 단위 전화를 놓겠다. 그러면 이 단위 전화가 받는 힘을 우리가 전개이세기라고 하는데 이 전개이세기가 결국은 어디예요? 평행판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경우로서 평행판에 지금 전하의 분포가 한쪽은 플러스 또 다른 쪽은 마이너스면 안쪽에만 전개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입실론 제로분의 로에스로 존재하는 거다. 바깥쪽이니까 전개의 세기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로가 정답이더라. 전개의 세기는 0이더라. 그래서 평행판일 때 평행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한쪽이 플러스 다른 쪽이 마이너스일 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전개의 세기는 바로 입실론 제로분의 로에스냐 0이냐 이걸 골라서 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평행판 콘덴사 나왔잖아요. 평행판 콘덴사 두 판 면적을 3배로 합니다. 면적을 3배. 간격을 2분의 1배로 합니다. 간격을 2분의 1배.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될까요? 자, 원래 평행판의 정전 용량 공식 D분의 입실론 제로였습니다. 그죠? 자, 이 공식만 딱 알면은 정전 용량이 얼마로 바뀌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입실론 제로 놔두고 면적을 3배, 3S. 간격은 2분의 1배. 그러면 2분의 1D. 자, 2분의 1D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1분의 3이니까 6이 될 거고요. 나머지 공식은 D분의 입실론 제로에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럼 이 D분의 입실론 제로에서가 원래 C값 공식과 같으니까 결국 C-는 6C가 되어서 6배 증가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행판 콘덴사에서 원형 전극. 자, 원형 전극 중요합니다. 원형 전극. 지름이 60cm. 자, 지름. 자,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극판 간격이 0.1cm. 유전체 비유전율이 자, 16으로 주어집니다. 이때 콘덴사 정전 용량 구하자. 자, 평행판 콘덴사기 때문에 정전 용량의 공식은 기본 공식 써야 됩니다. D분의 입실론 제로였는데 여기서 비유전율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비유전율 요거. 자, 비유전율이 주어지면 매질이 공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실론 S 거기다 S를 더 곱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간격 0.1cm 나왔어요. 근데 면적이 원형 전극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원래 평행판은 요렇게 그렸던 건데 이 판이 원형으로 생긴 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 판의 면적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파이 R의 제곱이라는 걸로. 여기서 R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요 원형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뭐야? 지름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지름에 반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파이에 그렇지. 바로 2분의 D 제곱이다. 요 D가 지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S 대신에 이 공식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입실론 제로 우리 유전율 알고 있잖아요. 8.855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비유전율 주어졌네요. 비유전율 입실론 S가 16이에요. 곱하기 S. 자, S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세요. 파이 괄호 2분의. 자, D가 얼마입니까? D가 60cm? 그러면 0.6m지 뭐. 0.6m에 제곱 붙여야 되죠. 나누기 D. 화로 0.1cm입니다. 0.1cm. 10의 마이너스 2승해야 메타로 바뀌죠? 네. 메타를 우리가 기본 단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기 누르면 정답이죠. 자, 이게 얼마 나오냐면 0.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페럿이 됩니다. 이때 단위를 마이크로페럿으로 묶어버리라 했으니까 앞에는 0.04만 정답이 바로 되겠네요. 정답 1번 되겠죠. 자, 면 그룹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전개의 세기, 그 다음에 전위, 그 다음에 정전 용량과 저항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우리 지금 나머지가 뭐예요? 자, 쌍극자 남았고요.
쌍극자, 그 다음에 원형 코일에 대한 어떤 전개일색이나 전위 공식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식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쌍극자와 원형 코일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로 공식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표현했던 우리가 전 그룹과 선으로 만든 그룹과 면 그룹에 대해서 어떤 도체 형태냐에 따라서 공식이 바뀌는데 그 바뀐 공식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 정전계 한 방에 끝내자라는 이 동영상 보시고요. 딱 정지 화면 놔두고 바로 그 공식들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공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점에서도 공식 3개 썼어요. 선에서도 3개 쓴 겁니다. 3개의 공식 가지고 우리가 0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균일할 때 식을 바꾸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개의 세기, 전위, 정전 용량, 저항에 대한 이 정전계 공식을 지금까지 다 나열했으니까 여러분들 학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